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 현장 저희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도면 전체적인 폼은 똑같아요. 저희가 뭐 현장별로 좀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외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외장재 이제 정리해서 넣고 이제 건물 면적 이제 저희 협력업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설계 개요. 여기 이제 건물에 대한 뭐 평택의 이제 지역지구 뭐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일반 주거 지역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획관리 지역보다 법규가 조금 더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배치도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치도가 아까 보셨던 집하고는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조금 더 복잡한 거죠? 도심 지역이어서. 예, 도심지에 이제 주택이 지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거리예요. 사거리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인도 부분, 사람 다니는 인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이제 내 토지라고 해서 아무 때나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코너로 해서 차가 들어오게 뭐 시골 땅이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차량 진출이 불가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라인으로 해서는 차가 못 들어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 북쪽에서 이제 차가 들어오는데 요 돌아가는 요 코너까지는 못 들어오고, 사실 여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도면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앞에도 차량 진출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을 우리 대지 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위치가 아예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반대편에 X가 안 돼 있으면 딱 그쪽도 그쪽으로 가능하겠지만 네. 그쪽도 진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쪽만 딱 그러니까 고정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겠네요. 그렇죠. 여기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그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단독주택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짓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침서가 우선하거든요. 그 지역 조례보다. 그래서 이제 지침서에 이제 따로 안 나와 있는 거는 조례를 따라서 이제 그 법규를 검토를 하면 되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지침서를 기준으로 이제 요 토지에 대해서 법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차량 진출입이 이쪽으로는 안 된다.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이쪽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서 주차장 위치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차량을 아무 때나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로 중심선이 있는 도로예요. 북쪽 도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도로에 보면 도로 중심선이 없이 그냥 차량 양방이 통행을 하는 도로가 있고, 도로 중심선으로 딱 나눠 가지고 이제 좌측 우측 통행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주차장까지 6m 이상 이격을 해줘야 돼요. 내 토지 안에서도 내 토지라고 해서 내가 차를 요 끝에 댈 거야 해서 주차를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요 앞에 주차를 못하고 이제
요 앞에는 땅이 남아 있지만 요 앞에까지 주차를 못 하고 주차선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적인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도 조금 더 또 다른 게 있어서 그 말씀드리려면 드리는데 이제 정남 방향 일조권 사선 제한이 걸려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 방위표 보시면 방위표 이쪽이 북쪽이 요 방향이잖아요. 여기 북쪽인데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북에서 요 대지 경계 요 정북에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선을 걸게 되어 있는데 요 평택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남 방향에서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건물 높이 이제 9m 이하는 그 경계에서 1.5m를 이격을 해라. 정남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정남 방향 요 라인인 거죠. 요 라인에서 정북 방향 북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 북쪽이면 이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지만 약간 북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여기 보시면 약간 비틀어져 네네. 있죠. 그래서 그 방향 그 직선 방향으로 1.5m 이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드는 요 면에는 내 땅이지만 건축을 못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제한이 엄청 많은 집. 제약이 많죠. 땅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남 방향에서 하는 경우가 서울 경기 지역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 평택이 딱 평택 동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죽백동이라는 데인데 죽백동은 정남 방향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 걸려 있다. 그래서 남쪽에 무조건 뭐 9m 이하 건물 높이 9m 이하 부분은 1.5m 이격을 해야 되고 9m 이상 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절반 이상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은 보통 2층 뭐 다락까지 넣어봐야 뭐 다락층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9m 이하에 해당하니까 1.5m 정도만 이격을 해서 건물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 평면이 다른 집들하고 조금 특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평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기초공사도 뭐 이제 보시면 기준 이제 콘크리트 높이가 이제 바닥에서 GL에서 500 정도 올라온 높이고 이런 비금친 부분들은 이제 높이를 좀 낮춰서 물 쓰는 공간은 아예 이제 물을 가둬서 내려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초공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방이 요 현장부터 시방이 조금 바뀐 게 그 기초 매트 두께를 50mm 정도 더 추가를 했어요. 그 앞에 이제 남양주 현장 같은 경우에는 300 매트 두께가 300이었는데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결정을 하신 게 50mm 정도 더 늘려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현장 다음으로부터 전부 다 350 매트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현장 평면을 보시면 여기도 사실 북쪽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북쪽에서 이제 주 진입이 잡히는 형태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두 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사람이 이렇게 현관통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를 쭉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근데 이제 집이 이미 좀 들어와 있는 형태고 이쪽 동쪽으로는 이제 도로가 있어서 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형태인 거고 남쪽하고 서쪽으로는 건물이 거의 꽉 붙어 있어서 사실 뷰가 없는 1층에서는 뷰를 좀 확보가 좀 힘든 그래도 이 두 면은 확보가 확실히 돼서 괜찮네요. 그렇죠. 이제 북쪽하고
이제 동쪽으로는 도로가 있어서 도로 폭만큼은 어쨌든 뷰가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쪽 뒤쪽으로는 또 공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뷰가 좋기는 하지만 창을 크게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북쪽이라서. 근데 그런 부분 이런 그 토지 주변에 대한 이런 검토가 있어서 사실 서쪽으로는 창을 하나만 있어요. 1층에는. 그리고 남쪽에도 보통 이제 남쪽의 채관 때문에 창을 좀 크게 많이 하는데 남쪽에 집이 바짝 붙어 있는 형태라서 현장이 그래서 남쪽에는 창을 이제 필요한 만큼만 두고 이제 동쪽으로 창을 좀 많이 낸 평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거는 가운데 중정이 있어요. 사면으로 이렇게 쭉 막혀 있지만 이 부분이 외부 공간이에요. 실내 공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외부 공간이고 요거를 계획을 한 거는 원래 사실 중정을 이제 주택의 요 정도 평수가 지금 별로 안 크거든요. 46평이에요. 46평인데 요 정도 평수에 중정 넣기가 사실 좀 평수는 좀 작은 거죠. 한 50평, 60평 정도 돼야 중정을 넣었을 때 구성이 좀 나오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넣었던 게 면적을 다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이런 구성 뭐 주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1층에 이제 안방하고 게스트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동선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 현관에서 이제 들어와서 안방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욕실도 가야 되고 거실 주방도 가야 되고 게스트룸도 가야 되고 2층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동선이 작게만 해도 한 4-5개의 동선이 이제 겹쳐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실내 공간으로 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라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님하고 이제 인테리어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는 덩어리를 이만큼 드러내자. 건축주가 뭐 생각하는 면적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드러냈을 때 이제 어떨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평면이. 그래서 미음자 구조가 네. 회전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동선이 되게 재밌고 네 맞아요. 생각보다 동선이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인테리어 짜면 미음자로 나오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동선도 하여튼 그런 것들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쨌든 동선을 뭐 집약시키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정이 없고 실내 공간인 그 실내 마감으로 그냥 끝인데 중정을 해서 여기가 외부 공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공정이 조금 힘들어지죠. 네, 공사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외장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공하는 업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공 반장님들이 싫어했겠죠. 네, 이제 되게 신경 써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는 게 있고 해서 사실 요평수 때에서는 사실 중정을 고려를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이 그 이제 요청 사항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정을 되게 매력적인 건물이 주택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건축주분도 오히려 이제 이런 중정이 이제 프라이빗한 중정이 생겼으니까 사실 뭐 나만 쓸 수 있는 우리 가족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중정을 해서 이제 면적을 좀 드러내고 그러면 여기는 중정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용적률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죠. 지붕이 없죠. 그럼 채광이 오히려 벽에 이제 남쪽하고 막혀 있는 부분 대신 여기로 채광이 쫙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데 좀 키워서 보면 요 복도에서 이제 중정으로 나올 수 있는 도어가 있고요. 그래서 안방도 사실 안방만 봤을 때는 이쪽에 서쪽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되고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중정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이쪽에서도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쪽 안방에서 동쪽 창이 생겨버린 거죠. 건물이 있지만 그래서 이쪽으로도 채광이 들어오고 이쪽 복도 쪽으로도 이제 남쪽에 이제 창을 두어서 이제 채광이 되고 2층 복도도 마찬가지고 욕실도 사실 여기에 이 공간이 사실 실내면은 욕실이 이렇게 막힌 구조거든요. 그죠? 그럼 환기도 안 되고 그럴 텐데. 환기도 안 되는데 이 중정이 생기니까 환기도 창을 되고 창도 생기고 환기를 할 수 있는. 되게 이게 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껄끄러운 구조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저는 이런 집이 재밌는 집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사비 조금 더 주고 네, 맞아요. 재밌는 집 짓는 게 예비건축주분들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요게 뭐 사실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좀 재밌는 구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현장은 제가 재밌게 찍으러 가겠습니다. 예, 한번 저희 이제 5월 초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사실 좀 기대가 되고 이 집이 어쨌든 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 보시고 또 이제 요 집에 조금 특이한 게 이런 작업실이 또 있어요. 작업실은 이제 뭐 이쪽에다가 뭐 벽난로도 설치를 하신다 그러고 앞에 폴딩 도어도 만들고 이제 외부 공간이지만 이제 창을 좀 달아서 실내 공간처럼 사용을 하시는데 뭐 다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업실은 외부에서 단이 높게 있는 건가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한 단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 작업실 바닥이랑 요 석재 데크랑 레벨이 똑같죠. 레벨이 외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그라운드네요. 그렇죠. 석재 그 현무암 돌이 이제 요 바닥 마감까지 그대로 그러면은 자전거나 막 뭐 이런 오토바이나 뭐 유모차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남자 건축주분이 꼭 요 공간에 있어야 된다. 1층에 모터사이클 타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목작업, 목공 작업을 조금 취미로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목작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길이네요. 3,000에 그죠. 2,700이니까 그죠. 나무 합판 사이즈가 하나 딱 들어가게. 뭐 순수하게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설계 평면에 반영을 하게 된 경우고, 요 게스트룸은 어머님이 한 번씩 올라오신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올라오실 때 2층에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단 때문에 1층에 꼭 게스트룸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요 평면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게스트룸이 작진 않네요. 일반 방 사이즈 정도. 네, 안방하고 뭐 크기가 뭐 거의 그쵸.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현관에 들어왔을 때 게스트룸이 깊숙이 있으면 게스트도 불편한데 현관에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게스트들도. 맞아요. 그 바로 옆에 이제 공용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게스트가 중정을 딱 가기도 편하고. 그쵸. 중정도. 게스트들한테도 뭐 어머님이 아니셔도 친구분들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면들이 이게 건축주의 삶을 반영해서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어느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요 건축주분한테는 정말 맞는 평면이 된 거죠. 또 이게 어쨌든 이런 프라이빗한 중정 공간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 요게 앞에 배치도 보시면 집이 거의 이제 가득 찼어요.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 용적률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데 그 마당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런 중정 공간이 되는 거죠. 중정이 마당으로 하면 실제로 이제 그 뭐죠? 그 바닥
마당이 있으니까 네. 조경을 하는 그쵸. 부분도 이걸로 그냥 해결인 거죠. 그렇죠. 여기 법적 조경은 조금 달라요. 법적인 또 기준이 있어요. 요 도면에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조경 같은 경우 요 집도 요 토지도 이제 200kb가 넘는 토지라서 조경을 해야 되는 토지거든요. 근데 이제 조경을 건축주가 원하는 곳에 조경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경이 이제 가로폭이 1m 이상이 되는 부분, 되는 면적. 1m 미만은 조경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경을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일정 면적 이상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회배 최소 10회배 이상의 면적을 한 공간으로 이렇게 둬야 법적 조경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 그 삼각형 남는 요 부분에 법적 조경 면적을 그냥 잡은 거죠. 이제 그 부분 조경하면 되게 집이 딱 그쵸. 사거리에서 봤을 때 이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딱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바라보는 면이 이 부분이 딱 보이니까 조경 예쁘게 해놓으면은 또 예, 집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요 계단실에서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2층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오픈 부분, 여기 이제 지붕이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녀분들하고 이제 요게 이제 건축주분이 또 요청하신 부분이 안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뭐 같은 식구들이지만 뭐 층간 소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계획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안방 위에는 2층을 안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방이 요방 그리고 가운데 이제 욕실 공용 욕실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이제 요 복도에서 이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창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고정창을. 그래서 채광도 2층에서 채광도 들어오지만 중정을 또 내려다볼 수 있는 요 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중정을 이제 2층에서도 좀 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이 집은 2층에 발코니는 없네요. 예, 여기는 이제 만들고 싶어도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대지 경계랑 저희 건축물이랑 여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인접 대지에서 뛰어야 되는 거리, 아까 이제 정남 방향에서 뛰어야 되는 거리는 그렇게 뛰다 보니까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이제 공간이 좀 안 나와서 주택으로만 쓰기에도 사실 이제 거의 꽉 차는 평면이라서. 혹시 대지 면적은 진짜 작습니다. 예, 맞아요. 진짜 작고 이제까지 프렌드형이 이제 뭐 경기도 예. 물론 여기도 경기도지만 남양주나 뭐 이런 양평 이쪽하고는 달라서 여기 도심 지역이어서 맞아요. 도심 지역에 이제 그 건물 있던 걸 헐고 다시 짓는 거.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냥 택지 개발된 거. 택지된 네. 개발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로드뷰로 보면 옆에들은 다 빌라가 올라가 있고 뭐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예. 요 동네가 사실 단독주택보다는 요거 지금 요 건축주분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옆집도 그렇고 조금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가구예요. 예. 그래서 가구 수가 보통 3가구, 4가구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지만 건축주분은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만약에 이 코너 자리가 아니고 모서리 뭐 집 가운데. 3면에 껴있다면 다가구를 지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코너 자리고 좀 채광도 확실히 좋고 뭐 하니까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시려고 그러니까 땅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을 지으신 거지. 그거는 이제 선택이긴 한데 저는 중정까지 넣었다면 되게 좋은 주택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까지 보셨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최근 도면이 아닌데 일단은 지붕에도 지금 요면으로 해서
지역이 또 태양광이 의무인 지역이 태양광이. 이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양광 최소 2kW 이상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라라고 그 아까 얘기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지붕이 물매가 요렇게가 아니라 원래는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태양광 시설 때문에 원래는 지붕이 이제 요렇게 해서 물매가 요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도로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일반적인 그냥 삼각형. 박공이 이제 네. 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었었던 건데 태양광 시설을 넣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남쪽에 매나면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저 지붕 다시 계획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붕 다시 계획을 해서 여기에 태양광 시설을 올릴 수 있게끔 2kW면 지금 여기는 3kW가 들어갔거든요. 3kW인데 태양광 패널이 이제 효율이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오히려 판매까지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 좋은 걸로 해서 6개 패널 올려서 하면 이게 거의 딱 요 지붕면에 딱 들어가고 3kW로 올리시면 여름에는 뭐 에어컨 쓰시는 거 아무 걱정 없으실 거고 겨울 뭐 봄, 가을, 겨울에는 오히려 전기 판매까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 안에서 쓰는 전기 요금이 이제 요게 설치하는 비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쓰면 그 비용이 다 거의 다 회수가 그리고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하고 요즘 나오는 패널은 효율 자체가 맞아요. 뭐 한 50% 좋아진 게 아니고 한 300%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에 그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게끔 지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집 같은 경우는 지붕이 이제 마감재가 싱글이었어요. 원래 싱글인데 이중 그림자 싱글, 이중 그림자 싱글은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 네, 네. 싱글인데 그 태양광 설치되는 요 부분만 이제 칼라 강판, 예,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이 내 집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진 않거든요. 네, 조금 거칠게 조금 하실 거칠게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빡빡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지붕에 어쨌든 고정을 하는 지붕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볼트를 해서 잡아줘야 되니까 태양광 시설이 이제 바람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싱글 지붕이면 어쨌든 지붕을 누수의 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볼트가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한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제안한 거는 칼라 강판으로 시공을 하면 칼라 강판이 이제 이렇게 서로 접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이제 약간 돌출이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돌출이음 되어 있는 칼라 강판 단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돌출이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지붕면에 이렇게 고정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라켓을 잡아요. 여기 돌출 이용된 부분에서 그리고 위에 이제 그 브라켓 위에다가 그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게 그 채널을 얹어서 여기에다 고정을 다 하면 훨씬 지붕 튼튼하죠. 누수에는 누수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공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태양광 설치 업체 중에 이것도 이제 찾느라고 좀 애먹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누수의 위험도 없게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태양광 업체보다 조금 비싸요. 단가가 조금 비싸지만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게 낫죠. 예, 장기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수가 안 생기는 형태로 아예 차단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뭐 평면도하고 이거는 전에 설명한 하고 다
비슷한 네,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떤 이제 창문이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느낌이 지금 보시면 지금 도로면 쪽의 창문이 확실히 많은 거죠. 확실히 크죠. 그 이제 이게 보면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거실 쪽이거든요. 네. 거실이지만 이제 이쪽이 동쪽이지만 이제 뷰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요 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창을 좀 크게 많이 뚫어서 배치를 한 거고 사실 이쪽에 남쪽에 이제 건물이 여기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거의 요 라인으로 해서 건물이 되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집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사실 이런 데 창 뚫으면 채광이 거의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 층고가 높으니까 창을 좀 올려서 배치를 해서 채광을 좀 더 확보를 하는 형태로 계획을 했었던 거죠. 앞에 창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습니다. 전면에. 그러니까 도로 방향인 거죠. 네, 6개. 6개가 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어요. 욕실 창도 이제 네. 남쪽으로 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8개 있고 차고 쪽으로 문 빼고 하나, 두 개. 두 개. 안방. 네, 안방이.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아까 중정 쪽에서도 창이 있으니까 3개. 3개 있네요. 3개. 그리고 서쪽에도 건물이 다가구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건물이 거의 용적률 꽉 채워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뷰가 아예 안 나오는 형태라서 이제 창을 1층에는 창을 이제 채광창만 환기창만 넣은 거고 2층에서는 그래도 이제 중정 쪽에 있으니까 중정 쪽도 네. 있고 그래도 건물 좀 떨어져 있으니까 채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남쪽인데 남쪽에서 이런 채광창 여기는 주방 쪽 여기는 다용도실 쪽에서 채광은 어쨌든 다 될 수 있게 이쪽 코너로 해서는 또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채광이 또 어느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보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징크로 마감이 될 거고 나머지 여기는 싱글 들어가고 딱 위에서 보면 중정 딱 보이고 지금 채광이 쭉 들어오죠. 중정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질 것 같고 건물이 대지가 좁아도 이런 식이면 차도 충분히 되고 앞에 재밌는 창고 공간도 작업실 공간도 있고 되게 재밌는 집이 지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건축이 어떻게 올라갈지 되게 기대가 되고 인테리어까지 올라가면 되게 재밌어질 거. 재밌는 건축주를 위한 공간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단독 주택의 묘미. 맞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설계했고 건축주분도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설계 담당자랑도 잘 맞아야 되는데 이 건축주분은 하여튼 제가 제안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걸 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고 하시니까 되게 재밌게 설계를 했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도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